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슈타인. 감사스마일도 오늘 하루는 기적인 것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오늘 하루 기적인 것처럼, 기적이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기적인 것처럼 살아내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소식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국가통합하천 사업 선정됐다. 3,200억 규모의 환경부 고향 창릉천, 고향 특례시의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되는 소식을 갖다가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신문의 남동진 기자님의 기사, 3,200억 세 단장 앞둔 창릉천, 강남 양재천처럼 살아날까? 살아납니다. 네, 이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이 오늘 기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고향신문, 고향TV에서도 3,200억 세 단장 앞둔 창릉천에 대해 가지고 남동진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도 어제 고향TV를 보신 분이 또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를 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분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창릉천이 이렇게 국가 예산을 받고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의 정말 이 창릉천 벨트,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는 삼송벨트가 이 창릉천 사기막 계곡이라든지 사기막 계곡에서 발원해서 지금 한강까지 연결되는 이 명품 하천이 그냥 당연히 그냥 고양시에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삼송이나 원흥이나 지축에 사시는 분들, 이 창릉천을 갖다가 벗삼고 마주하면서도 이렇게 명품 하천이다, 또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별 감흥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창릉 3기 신도시가 딱 정확하게 이런 퍼즐을 갖다가 중앙에서 맞추면서 이 창릉천을 갖다가 정말 멋진 벨트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가 한층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덕양구 창릉천 벨트, 삼송 벨트가 날개를 달았다라는 말씀을 감히 오늘 서두에 드리면서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천변 정비, 수량 확보 위해서 수중보 2개 등을 설치하고 물놀이장, 분수대 등 수변 휴양 공간을 조성하면서 서울 양재천 같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고양시 TF팀이 구성되면서 2028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이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삼성역 현대 해리엇을 갖다 가는데, 여기가 지축 차량기지고요. 여기 지축에 있는 아파트. 정말 창릉천에서 북한산이 정말 그림같이 보입니다.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떠한 신도시, 어떠한 그런 택지지구를 가도 이렇게 이런 삼송이나 원흥이나 지축에 있는 이런 중앙으로 이런 하천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폭도 물론 한강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하천폭도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창릉천이 이렇게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만약에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쪽에 살고 계시는 덕양구, 특히 고양시, 특히 또 은평뉴타운, 또 창릉천 벨트,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프리미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양신문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또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또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넘어가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 그걸 감안하시고, 또 고양신문에 있는 기사를 갖다 토대로 한 번 더 제 방송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창릉 통합하천 정비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이걸 멋지게 그림으로 PPT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못했고 제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수와 이수와 수질 및 환경, 그 다음에 친수 사업, 이 기타에 가장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타를 먼저 이야기 드리면 연계 사업입니다. 창릉 신도시 조성 사업 중에 여가 문화지구 조성을 갖다 하는데 수변공원 등을 만든다. 근데 저는 이 수변공원, 지금 제가 얼굴이 지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이 수변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수변공원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수공원을 갖다가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기타 연계 사업으로 해서 창릉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가지고 이 여가문화지구를 갖다가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치수 사업은 축제 6개소, 보축 13개소, 교량 14개소, 배수시설 48개소,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수 사업은 하수 처리수 재활용이라든지 가동 보호를 2개소를 갖다 신설을 하고 또 수질 및 환경 사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주요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분류식 하수 관과라든지 배수 설비, 그리고 식생 체류지, 침투 도랑, 식생 수림대,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노선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친수 사업 같은 경우는 역사, 소통, 휴양. 친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을 갖다가 친하게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물을 만지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런 생태공원이라든지 워터 프론트라든지 꿈놀이 마당, 강변마당, 효자 문화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울 유지를 갖다 늘려가지고 수량을 늘리고 하천 수질도 깨끗하게 지금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안에는 창릉천 상류 지역에 저류주 2곳을 설치해서 1일 1만 톤의 수량을 또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 9월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창릉 신도시 구간에 예정된 저류지의 경우 LH가 주도하는 수변공원 사업과도 연계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호수공원 재추진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 올 연말 전에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자연수 확보와 함께 제2용수 공급을 통해서 하천 유량의 확보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 기존의 삼성 수질보건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 게 제2용수에 더해서 난지물 재생센터에 공급되는 제2용수 출항을 추가로 활용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에도 547억 원이 또 투입이 되고 또 주민 설명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서울 양재천처럼 하천변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즐기고 자연환경을 만끽하고 싶다는 의견을 갖다 많이 냈는데 정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공릉천, 대장천, 예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 창릉천 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개의 하천들이 있는데 창릉천처럼 이렇게 물량이 많고 또 강폭이 넓은 하천은 많지가 않고 또 공릉천 같은 경우에도 양주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고양시에 들어가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고양시로 해가지고 은평구랑 마주보고는 있지만 고양시를 갖다가 완전히 거의 많은 부분 80% 이상의 고양시를 관통을 해서 나가는 하천은 제가 봤을 때 이 창릉천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릉천이 또 한강까지도 연결되고 또 중요한 이 덕양산,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한산성, 우리가 또 고양시에 또 북한산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에서부터 행주산성까지, 덕양산까지 연결되는 정말 역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소통 체험 그리고 여가 문화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하천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관광산업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자연환경을 갖다 만끽하고 싶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삼성벨트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인구만 해도 1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릉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거의 한 30만, 20만에서 전후가 될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원흥, 지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동, 덕은까지 5개의 특기지구와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6개가 다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 창릉천은 정말 창릉 신도시 이 덕양구의 랜드마크의 하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아마 3,200억을 들여서 멋지게 창릉천이 재탄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부터 대장천 생태 하천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하천의 자연 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있었고 또 생태 습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창릉천에 또 적용된다라고 하면 창릉천 또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생태 환경 복원에 또 나설 예정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흥 삼송 지축 주민위에서 야외 공연장, 잔디 공간 등도 지금 마련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창릉 신도시와 원흥지구 등이 포함된 약 4.4km 구간은 여가 문화지구로 조성되는데 주변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이 들어선 만큼 이곳은 역사 학습관을 비롯해서 그린 테라스, 시민 정원 등 도시와 하천이 상생하는 여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 여기는 현재 창릉 신도시 사업 주체인 LH가 이 구간에 약 52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서 일단은 수변공원 포함 그다음에 호수공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가 좀 있어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뉴스 체크를 보면서 이 멋지게 고양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가문화지구로 해서 원흥지구 창릉 신도시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성파크 드림 파티오 아파트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창릉 3기 신도시 끝나는 지점 이렇게 지금 18.42km 중에서 4.4km 구간이 창릉지구에서 이제 추진합니다. 지역 어메니티와 연계해서 발전하는 도시와 하천이 상생하는 여가공간, 역사학습관, 수변공원, 그다음에 저류지를 포함해가지고 특화를 갖다 지금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다 뭐 좋습니다. 지금 이 역사학습관이라든지 수변공원, 저류지 이게 만들고 있는 이 두 곳에 저는 인공 호수공원이 꼭 들어왔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특히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산업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꼭 인공 호수공원이 크지 않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실속 있게 좀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역사 생태지구는 이제 행주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배동 석교까지 그리고 여가문화지구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강배동 석교부터 시작해서 화성 드림 파티오 아파트 앞쪽에 있는 그런 공간까지 여가문화지구로 해 나가는데 LH가 연계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시험지구는 창릉 워터프론트라든지 꿈놀이 마당 또 창릉 창릉천 덕수교 삼성역 쪽에 있는 친수공간도 지금 친수공간도 만들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지축지구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사기막 계곡까지는 휴양 치유지구로 해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단전 구간을 연결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은평 뉴타운, 은평구랑 같이 맞닿아져 있는 창릉천이다 보니까 은평구하고 협조를 갖다 통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자문화공원도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일상의 빛이 모여 하나 되는 환희의 물결이 정말 창릉천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치수와 이수, 수질환경, 안전과 시민 거버넌스 활동과 함께 우리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통합하천으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수도권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그런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또 한강에 있는 그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강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폭보다는 저는 창릉천처럼 정말 그 눈으로 바로 정말 창릉천의 물을 보면서 또 창릉천 주변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역사 생태라든지 여가 문화라든지 소통 체험이라든지 휴양 치유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이제 현천 화전동에서 이제 들어온 에어택시를 타고 이 한강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창릉천을 따라서 북한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 포함해서 이제 공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관광 상품도 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케이블카하고 창릉천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약간 좀 엉뚱할 수가 있는데 저는 남들하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남들보다 좀 약간 앞서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엉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이제 감사 스마일의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어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창릉천 2028년에 이렇게 명품 하천 강남 양재천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뭐 양재천보다 더 우수하게 더 멋지게 재탄생된다는 말씀을 또 강하게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고양시에서는 이제 이번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 최종 선정과 함께 곧바로 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상하고요. 또 사업 추진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고 또 TF팀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실제 배정된 국비 지원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 중인 기본 구상 안에 고양시 기획안이 온전하게 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고 선제적 대응 영역도 추진해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또 고양신문에서 더 나가서 이제 전문가들 그런 인터뷰라든지 앞으로 이 창릉천을 갖다가 양재천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양재천처럼 더 멋지게 정말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1등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성 등을 거쳐가지고 이르면 2028년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2028년을 갖다 주목하시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2028년은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2027년에 계획되어 있지만 2028년을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이제 기반공사가 끝나고 난다고 하면 이 창릉천 정비를 갖다 할 거고 또 인공호수공원이 올 연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정말 꿈이 아닌 이제 호수공원도 들어온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희의 물결이 넘실넘실 물결이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어제 오후에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상담을 갖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정말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또 제가 또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가려서 제가 많은 것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좀 양해를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분도 이제 저랑 40분,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손님이 와서 이제 자리를 일어섰는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일단 뭐 저를 만나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분들께는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릴 수는 없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란 말씀 드리고요. 어제 고양신문 TV, 고양TV를 갖다 보면서 정말 이 남동진 기자님과 유경정 기자님의 이런 방송, 유경정 기자님이 안 보이시네요. 네. 유경정 기자님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유경정 기자님의 그 고양신문을 토대로 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3,200억 세단장을 앞둔 창릉천, 강남 양재천처럼 살아날까? 이 헤드라인보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 좀 드리는 게, 강남 양재천이 물론 저도 가봤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창릉천이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2030년이 되었을 때는 2000년도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하천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삼송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우로 범람을 합니다. 정말 이 천변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홍수를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름철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비할 수 있는 이 치수 사업도 꼭 들어가야 되고, 이수라든지 친수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또 정말 발 담그고 멱도 감을 수 있는 그런 수질까지, 환경까지 같이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창릉 통합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이 연계 사업에 보시게 되면 창릉 신도시 조성사업 중 여가문화지구 조성이 돼서 수변공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변공원은 뭐 어디나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수변공원으로 해가지고 명품에 있는 명품 창릉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호수공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호수공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더 나가서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운정에 있는 신도시도 호수공원이 들어갔고, 일산도 마찬가지, 동탄, 뭐 광교 호수공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호수공원을 갖다 크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불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볼을 갖다가 만드는 개념에서 볼을 갖다 좀 멋지게 최첨단으로 해서 만들어서 볼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수변공원처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해서 동그랗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타원형이라든지 아니면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하천을 갖다 끼면서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정말 크지 않더라도 실용적인, 그리고 창능력 컴팩트 시티가 더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UAM 그 버티포트도 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화전과 현천동에 이쪽도 정말 어떤 분이 모카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국 역세권도 되고 JDS 지구도 있는데 화전 현천동 이 대덕동을 갖다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뭐 택지지구로 조성이 될지 아니면 뭐 업무지구로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꼭 수변공원도 좋지만 작게라도 호수공원이 들어와 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요. 세계 역사 문화 유산도 갖고 있는 서삼릉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산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친수 공간을 갖다가 다채롭게만 만든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강 못지않게 멋진 그런 하천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GTX-A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또 조만간 개통될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다 연결되고, 또 지금에 있는 교통대책 서운흥에서 이제 백마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케아에서 또 단절되어 있는 화전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로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도로도 확충이 되고 뭐 철도도 확충이 되고 전철 기타 등등이 많은 것들이 이게 갖춰지는데, 제가 어떤 칼럼에서 보니까 명품 입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물론 교통과 일자리도 물론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제 이런 자연을 벗삼으면서 하천과 산이 있는 이런 정말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자연 환경을 갖다 벗삼아 있는 이런 주거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과도 가깝고, 그리고 가운데 도심 중앙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그리고 북한산과 덕양산, 그리고 여러 쪽에 평지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주거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산시대의 최으뜸으로 꼽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저는 이 고양시의 미래와 창릉 3기 신도시의 미래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 돼서 당첨되신 분들 모두가 창릉 3기 신도시의 멋진 창릉천 통합 정비 사업이 잘 되어서 멋지게 양계천보다 더 멋지게, 한강보다 더 멋진 그런 하천이 되기를 모두들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